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릅니다.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죠.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제사 준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리더라고요. 저 역시 처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처가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생일이며 사소한 기념일마다 모여서 파티를 열더라고요. 제가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아내와 다투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더라고요. 저는 4살 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 외도를 한 번 정도 눈 감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송이 날아왔습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쑥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남과 처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은데요.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아내는 내년이면 승진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딸을 키우게 된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네, 상간남 소송을 원하시는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적사항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사안의 경우에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의 이름이 애칭으로 되어 있어서 네. 본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는 등 좀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없더라도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네.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할 수 있네요. 네, 여기서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불쑥 아이를 만나러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법원에서는 이것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네네. 임시 양육자 지정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사전처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아이를 막 무단으로 데려가면 형사 쪽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탈취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안에서는 탈취 시도까지는 아닌 경우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사전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신청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 없이 찾아오거나 또 탈취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연자분이 아이를 이제 키울 때 당연히 상대방이 그 어머니도 아이 어머니도 양육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이면 이제 승진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승진하면 이제 급여가 오르는데 이렇게 장래 양육비 나중에 증액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쪽은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육비 감액은 보통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이혼 당시 위자료, 재산 분할의 내용, 재산 상태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감액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처남과 처제가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상황입니다. 이 처남과 처제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네. 혼인 파탄이 된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의 남매들이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는데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간남하고 뭐 연락을 적극적으로 시켜준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양가 부모님과 성격 차이로 아내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외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상간남의 경우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고요. 또 그리고 현재 아내분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법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더라도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를 하면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고요. 또 이혼 소송 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추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양육비 지급 및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비 감액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주셨습니다. 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